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가올 한 주간의 주식 전략을 깔끔하게 짜보고 또 한 주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추천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가 상당합니다. 그죠?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무려 143%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계좌 수익률입니다.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2억 4,300만원까지 지난주에 찍었는데 그만큼 희망의 한국 증시가 이제는 새로운 제도약의 한국 증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후반기에도 이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간 주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시장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여러분 짜볼 텐데, 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 3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3000포인트가 돌파되기 전이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때 이제 3000포인트 이상에서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3년 이상에 대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에 대한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뭔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3000포인트의 돌파 동력은 기대감과 구체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과거 기억을 좀 회상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제가 이때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다가 욕을 정말 살면서 이만큼의 욕을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루에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제가 이때도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도 이제 1시에 방송이었는데요.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욕하셔도 좋으니까 추가 매수 우리가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신규 매수도 좋다. 무조건 지금 시장은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시청자 게시판이며 항의 전화며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그때 방송 끝나고 작가가 저한테 대표님 절대로 채팅창 보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수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카카오를 사서 대박이 났어요. 딱 한 종목 사, 그게 카카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이제 33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죠. 근데 이때 올라왔던 이유는 코로나였고, 이때 우리나라 증시 말고도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때 날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 증시만의 모멘텀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글로벌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줬고 그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금 글로벌 증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증시가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보거든요. 결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 몸살 온다 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 증시가 간밤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엔비디아 뜨나 가라앉나, 엔비디아 실적 어떻고 저떻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어떻고 저떻고, 트럼프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은 한국 증시만의 모멘텀으로 증시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까지는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따른 영향이 과거보다는 경감되었다, 제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하기 힘들 때 주식시장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증시는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증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5,000포인트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는 당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베팅을 해서 지금까지 큰 수익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5,000포인트를 못 가더라도 현재 증시에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증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증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입법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까지도 진행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죠? 어제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3,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동력 결국 기대감과 구체하다. 야, 정책으로 해서 만든대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사항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예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로 바뀌는 거고, 자,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아파트 동대표도 우리가 카톡으로 뽑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본사 있고 강원도에 본사 있으면 어떻게 가?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 주주니까 나도 한 표 행사할래. 지분율에 따라서 행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액주주를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어도 또는 외국에 있어도 내가 이 회사 주주면 의결권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주니까. 주식을 샀는 그 순간부터 주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분리 선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감사가 뭡니까? 감사.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옆에서 감시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대주주랑 짬짬이에요. 대주주가 아는 사람 뽑아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선출하겠다. 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실행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자기만의 자기들끼리 돈만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이 회사가 진취적으로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발전할 때 내가 투자했던 나의 돈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이 회사가 커지면 내 돈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를 지금 2천만 이상은 종합과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재는 종합과세지만 이거를 분리과세 시키겠다는 거예요. 배당소득세를 따로 떼서 우리가 분리과세를 매기자. 배당이 14%인데 이것을 27% 단계적으로 하되 대신 분리해서 과세하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당소득세 2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배당소득세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써요? 종합소득세 낼 때 대부분 다 최고세율 내겠죠. 49% 이상 낸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소득도 내 배당소득 원래 14%인데 이거 참 해보니까 또 절반 세금 내야 된다. 배당 1억 받아가지고 5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기 투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차피 세금이 반인다. 배당 올리지 마라. 내가 대주주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주주의 양심만을 믿고 또는 도덕적 관점만을 믿고 그렇게 이상적인 대주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도덕성에 대해서 기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대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더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낙수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본인들도 얻어가는 게 있을 거니까 배당도 더 늘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배당을 위해서라도 국내 증시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해외에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스튜어디시 코드. 뭐예요? 스튜어드라는 뜻이 뭐예요? 남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돈 맡긴 사람들 주인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그게 스튜어드시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ESG 경영.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예요? 엔브런먼트, 환경이죠, 환경. 그 S는 뭐예요? 소시얼. 자, 그리고 이제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 자, 사회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직원 복지가 좋은지, 자, 그리고 거버넌스, 자, 이 사회가 견제할 수 있고, 이제 회장 혼자 독단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인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재는 개선될 수 있는 바로 이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수급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냄새를 누가 가장 먼저 맡고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5,5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5,500억이 들어오면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금요일날 장중에 보시면 오히려 팔았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팔다가 1,000억 이상 팔다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자, 4월 달을 보세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이 9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 자, 아직까지 한국 증시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자, 그런데 5월 달이 되자마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1조를 매수를 합니다. 1조를 매수하고 들어와요. 자, 거기에 금융투자가 2조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 2천억이 들어왔어요.
자, 이번 6월달 볼까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 6월 21일까지 우리가 보시면 6월 20일까지 외국인이 4조 5천억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팔았어요. 그 개인도 팔았습니다. 이 외국인 왜 들어올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안 또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거예요. 증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점이 어디다 이렇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신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다? 현재의 이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자리가 뭐냐?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여있던 악성 매물들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해 주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신에 빠지더라도 그거는 뭐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빠지는 포인트는 언제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790, 2880포인트는 열려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 현재는 이미 주가의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 속도 이론인데요. 무조건 지금 현재는 각 자체가 살았잖아요. 이럴 때는 급브레이크 밟히면서 N자형 파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에 대한 파동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파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하단 포인트가 2900선 밑으로 한 번 정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인버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시장을 흘러가지 않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로 돌았을 때, 그 투자 심리가 한번 위축될 때 그때 시장은 갑작스럽게 냉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빨간색 유튜브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외치고 준비했던 것들 뭐였습니까? 자, 바로 한국 증시는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이슈 반드시 봐야 됩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도 대박이 났고 5월 달에도 좋았고 6월 달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정책 이슈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다시 별표 3개 넣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현재 이런 상법 개정안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만큼 이제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 보세요.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주 여전히 좋아요. 그죠? 거기에 AI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AI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날라갑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벤처 투자 스타트업 어때요? 또다시 넘어왔죠. K문화 계속 얘기하면 문화강국 만들겠다. 세계 5위권 문화강국 만들겠다. 자, 2차전지 어땠어요? 금요일날 바닥에서 갑자기 떴죠. 이유 없이 떴어요. 왜? 낙폭과대. 그리고 국가산업이잖아요. 국가산업 육성한다니까요. 자, 반도체 시장 가면 당연히 올라가줘야 돼. K방산. 자, 방산주 전쟁 일라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전쟁 휴전되면, 전쟁 끝나면, 종식되면 방산주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 했다. 그죠? 왜? 방산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방산주는 이제 뭐로? 실적주로.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 자리로 옮겼던 것이 바로 방산 관련이에요. 이제는 방산을 경제수석이 관리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는 이유가 이제는 이런 K방산이 과거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투자를 해왔던 연구개발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이 지금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수주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방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국방비가 모든 나라들 국방비가 현재 늘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자주국방이라는 트렌드가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잡혀 있습니다. 야, 어차피 우크라이나 보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보고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더라. 누구한테 의지 못하겠다. 그런 지금 트렌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방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동남아 쪽에 많이 수출했었거든요. 요즘은 유럽 쪽에 수출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탈플라스틱. 자, 그리고 지역화폐. 증시 활성화 한다면 당연히 저 PBR, 증권주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주로 포트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이쪽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기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빨간색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의 이 트렌드는 요게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포인트를 같이 잡아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어땠어요? 6월 5일날 풍산 대박 났죠? 6월 카카오 최근 갖고 신고가입니다. 미리 이렇게 미리 딱 사니까 어때요? 계좌가 빵빵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대신에 이렇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데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쪽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꼭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자충수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거만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 부당이득은 몇 배로 물고 엄벌하겠다 했어요. 자, 요 사진은 저희가 요 기사에 이 사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펀 사진입니다. 그 기사는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그냥 여기 빈칸만 놔두기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자, 불법 주식 거래에 강경한 발언을 했다. 증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방침하겠다. 자, 그러면서 금감원도 나눈다고 하죠. 소비자 보호는 한 개 더 뗀다고 합니다. 공매도 문제점 폐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외국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공매도는 그래도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증시 올라가니까 공매도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왜?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실 저도 이제 전문가를 하면서 이런 주가 조작,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저희도 보면 정말 조작하는 기업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딱 보면 여기 이거는 작전이다, 아니다, 이거 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던 종목군들 사실 곧장 조사 안 돼서 그렇지 항상 보면 2, 3년 뒤에 꼭 문제 발생합니다. 곧장 잡기가 힘들어요. 안 잡히더라고. 근데 2, 3년이 꼭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기업이 그러면 주가 조작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게 주가 조작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반드시 외우세요. 자, 주가 조작이 취약한 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에요. 시총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우리가 적어도 시가총액이 800억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800억 이상은 돼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량한 거 하면 1000억 되면 좋은데, 자,
최소 800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800억 이상은 되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800억보다 낮은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주가 조작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금방 돈을 해가지고 그냥 명동 뒷돈을 그냥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시총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 자, 그 불투명한 지분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이제 우리가 상장되면 상장 주식수가 이제 100이라고 치면, 이 100에서 보면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10%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90%가 다들 소액주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본인 회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아.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런 지분을 늘리고 싶어요? 아니, 지분을 낮추고 싶겠어요? 당연히 지분을 늘리고 싶겠죠. 근데 일반적인 개별 회사가 지배구조 자체가 낮다. 지분 구조가 대주주가 5% 채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한테 주고 싶고, 우리 회사 정말 좋다. 그럼 어떻게 해서는 내 지분을 늘려놓겠죠. 응? 근데 대주주 지분 10%가 안 된다. 그 말은 우리 회사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적 대비 주가 급등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뭐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거나 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요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장주는 적자 기업은 없습니다. 이거 한 개 꼭 명심하세요. 대장주는 적자 기업이 없어요. 그 테마가 됐던 간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됐던 간에 적자 기업이 대장주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흑자가 나와요. 우리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게 아니고 흑자는 반드시 나오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흑자가 다만 1억이라도 흑자면 됩니다. 대장주는 적자는 없습니다. 자, 경영진 이력이 불명확하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면 이제 과거 전력이 조금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대표이사분들이 보면 자기 세상에 좀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딴 게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본인 제약, 요게 최고야. 본인 물질이 최고야. 세상이 좀 좁게 보여. 그거를 감안하고 봐요. 그런 분들이 조금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력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하거나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자주 한다. 특히 이제 일반 공모나 또는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이런 것들 자주 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제3자 유증한다고 하고 그게 갑자기 납입이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예인 이름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안 좋아요. 연예인 이름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안 좋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이매진 아시아 이런 것들 유동근 씨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거 결국에는 이제 맛이 가버리죠, 그죠? 옛날에 그런 회사 많았죠. 견미리 씨 얘기 나오고 맛이 가버리고, 뭐 우리가 고현정 씨 얘기 나오고 마태인 가버리고 이런 회사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연예인 이름 나오고 뭐 이렇게 정치인 이름 나오고, 우리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KH분 그분도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삼부토건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마태인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가 조작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회사들은. 근데 지금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주식 벌었던 것도 한 번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차트 잠깐 보면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시가총액을 보려면 여기 위에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현재가라고 보시면 현재가 위에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가총액이 보면 800억 미만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800억 미만 회사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대주주였잖아요. 대주주 보시면 자, 기업 분석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기업 분석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주주 현황이라고 있어요. 주주 현황.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보면 27%를 케플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자, 뭐 하나시스템 같은 회사를 볼까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 2인이 벌써 59% 들고 있어요. 이런 회사는 벌써 누군가가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사실 주가 조작 되기 힘듭니다. 주가 조작 안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뭐 3부토건 자,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건 DYD라는 회사가 3% 보유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97%는 뭐예요? 다 소액주주죠. 소액주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주가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났던 기업들 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기술 이런 것들 자 요것도 보면 8.5% 나머지 92%는 뭐예요? 소액주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발적으로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를 가져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신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거는 트레이딩으로만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으로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가총액은 우리가 현재가에서 보시면 시가총액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 분석란으로 들어가시면 대주주 비중을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두 가지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이 현재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우량주를 충분히 사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시겠죠?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지금은 건전한 주식 문화로 우리가 건전하게 돈을 즐겁게 같이 한번 자고 보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런 분위기를 타서 6월 달에도 좋은 수익 많이 들였었는데 실제 계좌입니다. 그죠? 제 이름으로 된 실제 계좌고 저희가 6월 달만 해도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